자, 보험계약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달에 2차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3월 달에 1차 공부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1, 2월 달에 1차에 집중해 버리면 2월 2차는 하나도 못 하고 3월 달에 또 1차에 집중해야 된다고. 시험 앞두고 한 달 후에 시험인데, 2달 후에 시험인데, 다른 과목 빼놓고 그거 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대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2차를 많이 공부를 하고, 계약법은 이거 외에는 보지 마. 무슨 말이냐. 이거 집에 가서 보고, 이것만 하고, 손사하고 보험업법 보지 말라고. 3월 달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했잖아. 2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 공부 과목에 2차 과목에 자동차, 근제, 재산보험이론에 합쳐놓은 게 보험계약법하고 손사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손사이론만 공부하는 애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재산보험이나 자동차를 공부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쉽다고. 그게 남들은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 알고 있는 거 상태니까 오히려 2차 공부를 해야 1차가 안정빵이라고. 잘못하면 1차만 공부하면 뭔 말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3월 달에 3, 4월 달에 충분히 손사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월 달에 계약법 요것만 읽어보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것만 책을 본다든가 강의 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몰라도 다독해서 계속 이 문장을 익숙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돼. 그리고 지금 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보험회사들이 지금 1차 시험에 대해서 2차가 워낙 난해학을 내가지고 1차에서 컨트롤 안 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차에서 보험회사가 자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들은 시험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수험생은. 그런데 지금 서베이죠. 보험회사 자회사, 현대자회사, 동부화재 자회사에 지금 재산보험이론 상해생명하는 애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계약직이다 보니까 경력들이 짧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시집가고 그만두고 막 그러니까 계속 리피트가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짜리가 많아요. 근데 거기도 3분의 1을 채우라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1차 다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부터 1차를 쉽게 된다. 왜? 걔들 붙이려고. 그래서 작년 보험계약법 문제 중에서 쓸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 작년은 되게 어려웠는데. 응? 그래서 이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그 대신 뭐예요? 2차를 계산 문제로 푸는데 걔들은 계산 문제는 강하잖아. 왜?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어.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서베이 직원들이 뭐가 강하냐, 뭐가 약하냐. 약한 부분은 쉽게 내고 강한 부분은 강하게 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걔들이 맨날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100명 보면 서베이 직원들이 한두 명 붙까 말까요. 왜? 계약법 때 다 떨어지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계약법을 굉장히 쉽게 내버렸어. 올해도 그런 유저를 할 거라고. 왜? 걔들이 금감원 입장에서 3분의 1을 손해상수 채우라고 그랬는데 직원을 다 자르고 채용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300명 보면은 그 중에 한 20, 30%는 채용하고 싶어도 못 채용한 사람들이잖아. 나이 40살, 50살 이런 사람이니까. 20, 30%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있는 애들이 합격할 거 아니야. 신규 직원들은 많지 않아. 많지 않다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우리가 지금 32명 합격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나람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고. 응? 용준이 다 대학생이야. 3학년 때 휴학하고 졸업해서 공부했으니까 1년 남았다고. 봄경이만 지금 졸업하고 시험 봤기 때문에 걔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한 30명 중에서도 지금 들어갈 애들 몇 명 안 돼. 뭐 승무, 은영이 다 나이 40 넘었지. 어? 승희 아직 대학 3학년이지. 승희 아니야? 승희는 체육과 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승희 같은 경우는 보면서 들어가지. 왜냐하면 느글느글 하잖아. 애가 서글서글 하잖아. 자, 그 애인이 있어서 안 돼. 자, 11번. 자, 10번이네요. 보험중개사는 누구의 대리점이라고요? 계약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안 것은 보험자가 안 게 아니죠.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고의가 예시 선이 아니는 보험자의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할 때 보험자한테 고지하게 되는가 틀렸죠. 자, 설계사는 뭐가 없다? 고지 수용권이 없다. 자, 아까 우리 직원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설계사한테 고지를 했어요. 근데 설계사가 진사보험이니까 그건 필요 없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졌어요. 그때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고. 자, 설계사한테 고지했다.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죠. 설계사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들어가야죠. 설계사한테 고지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고의 중과실이 없지 않냐라고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게 물론 이제 그것도 논쟁이 있죠. 질문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CI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난 거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논점을 잡고 들어가야 뭐 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논점을 잘못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해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질병도 아니고 CI만 들었는데 CI에서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은 게 무슨 고지의사항이에요. CI 위험에 아무런 지장이 없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고의중과실이 없다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자, 영업소장 줄거 써놓고, 자, 영업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영업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자, 영업소장은요,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자기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보험 영업소장이,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 영업소장이야. 근데 자기도 보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이름 못해요. 다른 사람 설계사 이름으로 코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설계사 코드를 넣어줘서 그쪽으로 넣어주는 거지. 자기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영업소장은 근데 실제로 영업하고 다니거든요. 실제로 영업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자기 코드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소장은 뭐가 없다. 보험 영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수령권도 없고 보험에 관한 모든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에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계사들이 웃기는 거죠. 영업소장 영업으로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보죠.
영업소장이 자기 코드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는 거지. 못 넣어요. 자기 코드로 못 넣어요. 그래서 못 넣은 이유가 뭐냐? 영업소장은 영업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영업에 관하여 상법상 표현 지배인 쭉 끊어놨죠. 자, 표현 지배인. 자,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배인은, 자, 이 지배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인이 아니라 상법상 등록이 돼 있는 지배인이에요. 상법상 등록이 돼 있는 지배인은 어떤 지역, 어떤 지점에 대해서 자, 지배인은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지점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지역으로 한정해 있을 뿐이지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배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표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표현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슨 말이에요? 지배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배인은 아닌데 실제로는 지배인 아닌데 지배인 것과 동일하게 해줄 거냐? 표현 지배인이 돼버리면 지배인하고 똑같이 처리해버리잖아요. 근데 영업소장에 대해서 표현 지배인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업소장은 보험료 수령권, 고지 수령권에 대해서 표현 지배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전혀 없어.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인에게 보험료를 지급. 중개인은 누구의 대리인이 되죠? 계약자의 대리인이죠. 그거는 뭐예요? 내 왼 주머니에서 오른 주머니로 돈 옮기는 거 똑같은 거죠. 자, 보험자는 자,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료를 냈다 이거죠. 그죠? 계약자가 중개인한테 주고 중개인이 보험자한테 준 거야. 이렇게 줬을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개인이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 우리 와이프가 공인중개사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개를 해줬잖아. 근데 주인이 와갖고 한 몇 달 후에 와서 월세를 안 낸다고 중개사한테 항의를 하고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데 아니 그게 책임질 네 이야기야? 월세 안 내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세입자한테 얘기하죠. 그거가 똑같은 얘기야. 이게. 보험료 안 내면은 누구한테 제공해야 되냐? 중개사한테 하는 거. 중개는 중개하고 나서 업무 끝내버려요. 왜? 보험대리점은 상시대리지만, 그죠? 상시대리지만 중개는 중개하고 나서 중개가 이루어지면 끝이다 말이에요. 그 계약권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업소장이 설계사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금융감독 보험업표에 설계사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과장이라는 명칭을 주고 영업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권한을 준 거죠. 자, 그리고 청약서를 교부한 등 동인이 보험 모집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면 계약체에 대해서 대리권이 주었다고 보여야 하므로 자, 취소권 행사, 무효, 무권대리, 표현대리 어떤 게 지금 제일 책임을 지겠어요? 무권대리면 책임 안 지죠? 그죠? 무권대리면은
자,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자, 대리, 표현 대리, 무권 대리야. 갑, 을.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성실적으로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의 결과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을 안 줬는데 대리권 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 대리권은 없지만 효과를 이렇게 가는 게 표현 대리죠. 근데 무권 대리는 뭐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대리권 없는데도 행사했어. 그러면 얘가 책임지는 거야. 얘를 위한 계약으로 본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대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무권 대리 아니죠. 무효 취소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표현 대리로 봐야 되죠.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임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은 줄거섞고 뭐예요? 피보험 이익이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자, 통설은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도 아니죠. 임보험도 보험 목적이 있어야 되죠. 피보험자가 임보험이니까.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의 목적은 모든 보험의 요소예요. 보험의 목적은 임보험에도 있고 손해보험에도 있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상해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없다. 그럼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아까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그게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거나 효력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자, 갑돌이가 사망하면 보험 주는 건데 갑돌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계약이 무효잖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은 보험의 본질적 요소다. 맞아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모두 합쳐서. 그래서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이나 임보험이나 보험의 본질적 요소에 대신에 보험 계약의 목적은 자,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임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죠.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본질적 목적이죠. 자, 보험의 본질적 요소다라는 말을 줄거서 놓고 본질적 요소다라는 말을 줄거서 놓고 그 본질적 요소란 말은 뭐냐 그러면 계약이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질적 요소라는 말은 뭔 말이냐? 계약이 발생하지 않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설은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 요소로 파악한다. 틀렸죠? 보험 목적은 손해보험, 임보험 요소로 파악한다. 보험 계약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죠? 자, 우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뭐예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피보험이익. 자, 이 두 개는 계약 체결 시에 없다면 계약이 무효잖아요.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없어졌다면 계약이 실효잖아요. 뭐 이때의 존재는 뭘로 갑니까? 존재할 수 있는 조건만 존재하면 되는 거고 사고 발생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때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처음 온 우리 아가씨 몇 살? 좋은 나이야. 자, 차 사고 싶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남자가 사야죠. 이쪽으로 가겠으면 대답을 안 해주네. 차 사고 싶어? 사고 싶다 그래라. 아이씨, 너 안 해. 뭔 차 사고 싶어? EQ900?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소박하냐? 꿈 좀 크게 해요, 야. 그렇게 소박하면은, 얘들 같이 꿈이 소박하면은, 예보 안 돼. 꿈 크게 가져.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선생님이 또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강의를 해서 합격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예요? 조금만 하겠다고 하면은 놀아. 근데 더 많은 걸 하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뛰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늦둥이를 낳았어요. 제가 10년 차이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늦둥이 나고 나서 부담스럽잖아요.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걔가 클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애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할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놀고 술도 먹고 즐겼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끼리 아빠로서 적어도 아빠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못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만나도 좀 기분 나쁜 얘기해도 그냥 달래고 그러고 사람들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거둘 수 있게끔 이제 자꾸 기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너무 받아서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면 120%, 130%를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 주권을 놓고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나 보험의 목적이라는 관념, 보험의 목적이라는 관념은 관념적으로 존재하죠. 피보험적 전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관념적, 추상적 개념이죠. 피보험적 전재산. 그러니까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근데 그 개념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진 않죠. 그죠? 관념이라고 했으니까. 왜? 피보험적 전재산은 미래의 재산까지도 포함되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지는 않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너 빨리 써. 부지런히. 우리 돌아서면 다 까먹는 사람들이요. 자, 2015년 개정상법은 상해보험에서도 보험 목적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 조항 없어요. 상해보험에서나 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피보험이익이 없다. 자,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이에요. 써놓죠. 생명보험 그러면 이렇게 돼요. 봐봐. 생명보험 그러면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 그러면
그러니까 사망보험하고 생존보험이 포함되면 생명보험이야. 근데 사망보험에서도 그렇고 생존보험에서도 그렇고 피보험자가 특정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돈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죽어야 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걸 특정시켜 놔야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의 목적 줄 것은 없고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가 특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번에 몇 번이지? 4번이죠. 정답이고 13번에 정답이 뭐예요? 13번에 3번이? 3번. 모든 인보험은 피보험자를 불특정 자연인으로 할 수 있으며 틀렸습니다. 모든 인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에서는 불특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해보험만 할 수 있어요. 불특정하게 할 수 있어요. 상해보험만. 자, 상해보험 보겠습니다. 자, 공공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에요. 공공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놀러가요. 사망보험 못 들어요. 사망보험 못 들어요. 우리 4학년이니까 15세 미만이니까 못 들죠. 자, 몇 달 전에 이런 거 났어요. 저 보험계약법 시간에 제가 강의했는데 중국의 와이프하고 애하고 둘이 놀러 갔는데 애가 수영장에서 수영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럼 갔다 오라고 온 거죠. 그런데 익사체로 발견됐어요. 12살짜리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신청했어요. 본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왜 여행자 보험에 돈 안 나오냐? 결과는 뭐였어요? 여행자 보험에서 강의 안 들었냐?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다니까. 집중을 안 하고 문자 하면서 듣고 이게 내 강의가 문자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강의 아닌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촬영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는 여행자 보험에 사망이 들어가 있는데 애는 여행자 보험에 사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놀러 간다. 그래서 상해보험 든다. 그러면 사망 들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얼마냐? 400원이에요. 보험료가 400원. 하루 갔다 오는데 보험료 400원이에요. 그러면은 증권을 계약자별로 다 발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값도 안 돼요. 이거 뭐로 나와요? 무슨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00명 전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해보험은 불특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해보험은 불특정하게 할 수 있어. 지위, 경력, 사고 나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만 가지고 할 수 있어. 상해보험. 근데 사망보험은 안 돼. 생명보험은 안 돼. 반드시 특정해야 돼. 반드시 특정해야 돼.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의합니다. 지금 이것만 지금 몇 번 읽으라 그랬다고 해. 1차 보험계약법 공부는 1, 2월 달에는 계약법만 공부하라 그랬어요. 3, 4월 달에 제가 다 해드린다 그랬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업법이나 손사이로는 굉장히 짧고 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딱 틀어놓고 한 3, 4일 만에 더 볼 수 있어. 그리고 문제풀이만 들어오면 충분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모든 인보험은 피보험자는 불특정 자연을 할때 틀렸어요.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우리가 민법하고 우리가 심신상실하고 심신박약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요즘에는 이런 말 안 쓰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이라는 말을 쓰죠. 피성년 후견인 한정 피성년 후견이 이렇게 쓰죠.
성년 후견이니까. 자,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거는 재산 거래에 관한 거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형법상의 책임 능력 또는 뭐예요? 보험 가입, 사망보험에서 보험 가입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혼동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꽤 많아요. 심신상실자 대신에 뭘로? 금치산자로. 심신박약자 대신에 한정치산자로. 틀렸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이 보험의 목적이 되더라도 그자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닌 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한정치산자의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자, 도박벽이 있는 사람도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고요. 재산 탕진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박에. 그 다음에 막 종교단체에 막 애 납부금까지 애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벌어온 납부금까지 막 종교단체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갖다 주거나 부처님에 갖다 주면 다 행복하대. 딸내미 아르바이트한 납부금까지 갖다 줘본다니까? 그러면은 딸내미가 열받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정치산자 선종을 해. 그러면 그 양반이 종교단체 갖다 주는 거는 다 취소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막 몰아치면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 능력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니단 말이야. 왜? 도박벽이 있는 사람, 종교단체에 막 모든 재산을 갖다 탕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정치산자라 하더라도 금치산자,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니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요 지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정치산자는 개념하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특허권이라든가 집합물도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자, 특허권도 우리가 권리로 보는 거죠. 재산권으로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집합물도 우리가 집합물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들 포괄보험을 공부했죠. 포괄보험.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을 가진 자라면 자연인이든 범인이든 관계없다. 맞는 것 같아? 13번에 맞나요? 될 수 없다가 있다로 고치면 맞는 거고, 없다 이게 틀렸고. 지금 집합물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있다로 고쳐야 되니까 틀린 거고. 3번. 심신박약자를 사망해 보험사고를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자이면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나 단체보험에서는 사망사무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게 2015년 개정된 내용이니까 당구장 표시해놓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네. 자, 그 다음에 사망보험에서 자기의 사망인 경우에는 피보험 15세 미만자, 심신상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효력이 없다. 자기의 사망이든 타인의 사망이든 무조건 효력이 없어요. 자, 상해보험 계약 또는 판단 능력이 불안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도 무효가 된다. 상해보험 계약은 관계없다. 유효하다.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자, 14번. 자, 집법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집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집합보험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장, 기계일체, 설비일체, 동산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한 거를 집합보험이 아니라 요게 집합보험이라고, 요게 일체로 하는 거. 그러면 기계일체 하나만 들었어. 그것도 집합보험이야. 왜? 여러 개의 기계를 하나의 보험의 목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가액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기계가 10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가액을 하나로 정했다는 거예요. 보험가액을 하나로 정했다. 그래서 공장, 기계, 설비, 동상 이렇게 들은 것을 집합보험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집합보험이에요. 이렇게 든 거는 패키지 보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도 집합보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집합인데 이것도 그냥 집합이니까 이것도 집합보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집합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합보험이 다해서 14번, 15번. 집합보험은 총괄보험의 형태로 체결된 경우, 총괄보험 줄 곳을 놓고 수시교체. 자, 수시교체인데, 자, 언제를 보험의 가액으로 한다? 보험가를 한다? 자,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사고 발생 시. 그래야만이 이득이 발생하지 않죠. 계약 체결 시에 물건은 많았는데 사고 당시에 물건이 없었어. 그래서 계약 체결 시를 보험가액으로 해버리면 이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로 해야만이 실제 실손해를 보상하게 되죠. 집합보험의 경우에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증가되더라도, 자 봅시다. 동산에 대해서 위험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요. 이럴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이 동산의 위험 증가 때문에 나머지도 위험 증가가 됐어요. 폭발물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도 위험 증가됐죠? 그래서 동산의 위험 증가 때문에 공장이나 기계도 위험이 증가됐다. 위험이 현저히 증가됐다. 그러면 전 계약이 해지예요. 가능해요. 해지 가능. 그런데 뭐만 되니까 동산만 위험이 증가된 거죠. 나머지는 괜찮아요. 동산만 위험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것 따로 보험에 든 사람하고 전체 든 사람하고 따로따로 든 사람은 이것만 해지될 텐데 전체로 들었다고 해서 다 해지되면 계약자 평등되고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만 해지입니까? 동산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보험의 경우에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더라도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위험이 증가된 동산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는 전체를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언제나 일부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언제나 일부만 하면 틀려요. 집합보험의 경우에 화재보험에 의해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총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화재보험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보험회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총칙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해서 화재보험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집합보험 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가족, 사용인에 대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그죠? 이때 추정이 아니에요. 본다예요, 본다. 의제야, 의제. 의제. 왜? 추정해서 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자, 14번이 정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맞는 거는 4번이죠. 15번 보겠습니다. 집합보험은 개별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여러 개의 보험 물건이나 여러 사람을 집단으로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집단보험이라고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집합보험은 보험의 목적 수시로 교체된 것을 총괄보험이라고 한다. 이거 맞고, 자, 추정이 틀렸네. 아까 추정이 아니고 본다. 의제라 그랬죠. 의제. 자, 16번. 보험계약의 요소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 통설은 피보험 이익은 인보험의 요소로 보지 않고 있다. 맞죠? 자,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를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지정은 반드시 해야 돼요.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 맞네. 피보험자는 지정하여야 하나. 맞네. 피보험자는 지정하여야 되나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을 해놓고 읽기를 잘못 읽겠네. 자, 반드시 피보험자를 지정해야 돼요. 근데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생명보험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하고 생존보험이라고 했죠? 그죠? 둘 다 특정해야 되고, 상해보험은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기간의 개념이 불필요한 것. 보험기간은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보험기간이 없으면 언제 사고를 담보한지 몰라요. 자, 보험기간은 일정한 분할보험료 기간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건 맞았어요. 뒤에 거는 오케이. 앞에 게 틀렸습니다 하는 거죠. 16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두 개를 고른다면 뭐냐? 자,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를 인정하겠다, 효력을. 그럼 뭐 어떤 게 인정해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이미 사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걸 무슨 우연성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우연성. 주관적 우연성 끊고, 자, 주관적 우연성이 있다면 시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랐으니까 선의성. 그러니까 가하고 다번이 성립 요건이. 근데 알고 했다. 사기치는 거죠. 알고 했다. 사기치는 거예요. 왜? 소급보험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죠. 이게 소급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때 사고를 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때부터 담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고를 담보해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알고 속이고 담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사기죠. 선의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몰랐다. 선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주관적 우연성과 선의성, 이 두 개가 인정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잘 안 풀어보면 그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린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단어를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17번, 18번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했다는 거죠.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배고프죠? 자, 18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알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을 장래보험에서나 소급보험에서나 모두 무효 처리를 했어요. 종전에는. 근데 이때 판례가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근제사배책보험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이것 보험을 안 들고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사고가 나간 거예요. 네? 또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넣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만약 이게 정말 무효다 그러면 한 번 병원 간 사람 영원히 질병보험 못 드는 거예요. 한 번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 영원히 자동차 보험 못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판례에서 이 사고 발생에 대해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가 되는 것은 장래보험이 아니라 소급보험이다라고 이때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010년 4월 1일 이전 약관에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이런 약관이 있었어요. 어디 약관을 어디 걸 지금 반영한 거죠? 이걸 반영한 거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장래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약관이 바뀌었어요. 암에 들고 보험에 장래보험을 들었을 때는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바뀐 거죠. 왜? 무효가 아니니까. 소급보험에서만 무효지 장래보험에서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암보험이 소급보험이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무효에서 사기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바뀐 판례가 뭐냐? 이 판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래보험이나 소급보험 모두 무효로 했는데 이 판례가 나오면서 뭐에만 무효로 한다? 소급보험만 무효로 하고 장래보험은 유효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암을 고지하지 않으면 경우에 무효 처리한 게 아니라 사기한 계약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관이 개정되면서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왜? 4월 1일 날 개정됐는데 4월 20 며칠 날 시험에 나온 거죠. 그죠? 바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지. 자, 보험자는 계약을 암으로 사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는 보죠. 3년 내에는
해지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3년 이후에는 취소만 할 수 있는 거죠. 사기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3년 이내에는 해지할 수 있고 취소는 불가능하고 3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고 틀렸어요. 3년 이내에는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자, 무슨 설? 중첩적 적용설. 중첩적 적용설. 자, 해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암이 아닌 다이언사로 사망한 경우는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틀렸네요. 취소는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자, 취소는 뭐예요? 계약 체결실로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나갔던 보험금 다 인과관계 관계없이 다 환수야. 보험금 안 줘도 돼. 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약관 규정이야. 3번이 틀렸다는 거죠. 3번이 틀렸다. 자,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겠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그 시기가 불확정한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뭐예요? 사망보험. 인간이 사망한다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그 시기가 불안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험사고 위험이 계약 관계자들 사이에 주관적으로만 불확정한 경우에, 자,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줄 놓고 계피 보험자가 모른다는 뜻이죠. 계피 보험자가 모른다. 그럼 객관적으로 불확정하다는 얘기는 사고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객관적으로는 확정됐으나 주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모른다는 뜻이야. 자,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불확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죠. 가로 열고 소급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이나 불발생을 알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효로 하는 거죠. 사고 발생 사실을 사고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 아는 거죠. 사고 발생 사실 못한다. 근데 계약자도 알고 보험자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죠. 자, 보험사고는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특정한 것을 말한다. 이건 맞네요. 자, 20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법 644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이를 알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에 대한 설명이 더 맞는 것은 자, 절대적 강행법규다. 자, 반면적 강행법규가 아니에요. 절대적 강행법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계약 전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급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틀렸죠. 무효죠. 소급보험이니까 무효죠. 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사고 발생했고 계약 전 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장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자, 자동차 사고 나서 다 처리하고 나서 아이고 이번에 보험 안 들고 사니까 골치 아팠어. 그래서 보험 드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 자, 이 조항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소급보험에만 적용된다. 주관적 우연상은 소급보험에만 적용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이해 문제 풀어오세요. 이제는 여기서 풀진 않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